불조심.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불이 나고 있군.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나 이웃에서 일어난 불이 아닐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 어느 한 사람의 부주의로 순식간에 우리가 긴 세월 동안 피땀 흘려 먹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타고 있는 이 참혹한 광경. 이것은 지난 1월 17일 서울 중심지 반도조선 아케이드에서 일어난 불로 수억 원의 재산이 삽시간에 타버린 현장입니다. 지난 1969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건물 면적으로 따져서 수원시만한 도시가 1년 동안에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을 보면은 기름에 의한 것이 777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로 인한 것이 537건, 세 번째가 아궁이 취급 부주의 400여 건, 이 밖에 난로, 온돌, 풍로, 담뱃불, 어린이 불장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서 울부짖기에 앞서서 불이 나지 않도록 평소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겨울은 다른 때보다 불이 잘 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불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 등 모든 것을 앗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3일 새벽 서울 정량리 대왕 코너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조그마한 부주의와 시설 미비로 해서 이러한 참사를 가져왔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시체를 포함한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이 불은 88명의 생명과 수많은 재산 피해, 그리고 숱한 중상자들을 냈습니다. 이제 불이 나기 쉬운 겨울철입니다. 난로 과열을 막고 유류를 취급할 때 더욱 주의하고 사전 점검으로 전기 누전을 방지하며 꺼진 불도 다시 살펴 불 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1월 21일 새벽 해난 사고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목포 시내 공설시장에 큰 불이 일어나 점포, 가옥 등 325호가 소실되어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날 밤 이 지방의 강풍으로 전 시내가 정전이 되자 시장 어느 가게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든 것이 화근이라고 하는데, 구정을 앞둔 상가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수많은 상품이 모두 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철을 맞이해서 한층 불조심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구의 정도 공모하다.
하루 저녁에 재난을 당한 이 단란했던 가정. 불을 잘못 다룸으로써 생긴 이 비극은 반드시 남의 일만이 아니라 내 경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끔 엉뚱한 재난을 가져오는 화재는 하루 평균 14건가량이나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3명, 그려 6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산악계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방화 강조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따르는 각종 선전 계몽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첫날 서울시 중부소방서와 서울시 경찰국 소방과의 공동 주최로 시내 각 소방서원과 의용 소방대원이 참가해서 소방 차량을 선두로 하여 시가를 행진, 시민들에게 방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4일에는 을지로 사가에 있는 영희국민학교 교정에서 소방차 5대가 동원된 가운데 실지 화재를 방불케 하는 모의 소방 연습을 실시하여 관람하는 시민들을 계몽하고 방화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인식을 주었습니다. 항도 부산에서는 시경찰국과 미군 소방서가 합동으로 방화 강조 행사를 갖고 시민에게 불조심을 촉구했습니다. 화재를 통해 화재가 빚어내는 참상을 보여주며 일반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런데 화재란 거의 다 불조심이나 불단속을 소홀히 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방화 강조 기간인 이달 한 달은 물론 우리는 1년 내내 불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화재로 이미 4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으며 손해액은 무려 2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너도 나도 다 같이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럼 여기서 연탄가스 중독 사고 예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각 구청별로 연탄가스 점검반을 편성해 놓고 요청해 오는 업소나 가정에 나가서 연탄가스가 새는지의 여부를 살펴주고 있습니다. 휴지나 헌 신문지 같은 것으로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방구들로 연기가 새어나오면 연탄가스도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가스가 스며드는 온돌의 틈을 찾아서 안전하게 막아둬야 합니다. 부엌과 통하는 방문은 가스가 새어들 염려가 크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봉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엌에 남아있는 가스를 없애기 위해서 환기구를 달아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연탄은 충분히 말린 것을 사용하되 잠자기 2시간쯤 전에 갈아 넣는 것이 안전하며 아궁이 덮개를 열어놓지 말고 잘 덮어둬야 합니다. 연소통 주위에 열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열을 하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서 일소나 탄소가 안전 연소되어 가스 발생량이 줄어들고 연탄이 타는 시간도 길어져서 경제적입니다. 굴뚝도 가스 역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잘 보온을 해야 하고 지붕에서 90cm 이상 높이고 역풍 방지용 모자를 씌워줘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굴뚝들은 고쳐야 할 굴뚝들입니다. 이것은 잘된 굴뚝입니다. 가스 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신선한 공기가 통하도록 창문을 열어주는 한편
몸을 따뜻이 해준 다음 병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연탄가스는 연탄에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을 잘하면 사고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는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동안 화만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는 도시화 시대라고 합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 화재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판 가스의 경우 많은 호수를 같은 통에 연결했을 때 생기는 화재 시의 재난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석유 난로에 불을 붙여둔 채 기름을 넣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화재는 전기의 과열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소켓에 많은 전기용품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위험은 우리가 흔히 겪는 대로입니다. 또한 백열전구에 치마를 씌워놓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둔 채 잠이 들었을 때 어른들이 없는 틈을 타서 생기는 어린이들의 불장난, 예사로 다루고 있는 연탄재 때문에 불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손쉬운 방법으로 진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 소화기의 이용법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화재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계몽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를 미리 예방하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미리 알아두고 내 집에 알맞는 소화 설비를 갖추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동로 일박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경찰전문학교에서는 미 군사고문단의 소방의 권위자를 초빙하여 과학적인 최신 소방훈련을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은 오늘도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으로 자신의 실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매월 15일을 방공 소방의 날로 정하고 시설주와 소방관서의 합동으로 대규모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소방 장비를 동원한 이 소방 훈련은 도시 규모의 확대에 따라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특히 대피와 소화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고층 빌딩의 경우 더욱 세련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방훈련은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누비는 모든 선박들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정도 언제나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아무리 훈련을 강화한다 해도 스스로 훈련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결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직장별로 자비 소방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언제든지 긴밀한 소방 활동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고층 건물도 당국에서 권장하는 소화 시설을 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